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늘 연방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해서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주식시장이 하락세를 타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은 최근 각종 경제 지표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금리를 0.25%포인트 이상 올릴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 빅스텝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아주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렇습니다. 뭐 어느 정도 예측은 됐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좀 세게 발언했어요. 글쎄 말입니다. 오늘 그 연방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서 최근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뭐 지표가 여전히 좋기 때문에 긴축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결국 그 얘기는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는 거죠. 그 제롬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네, 그 발언 가운데서도 네.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네, 역시 그 이달의 금리 인상 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이달 그 21일 화요일, 20일 수요일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 2주도 안 남았죠.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지난 1월과 2월 FOMC에서 1월 31일, 2월 1일 열린 FOMC에서 0.25% 포인트 올렸는데 과연 계속 0.25% 포인트 올리는 걸 유지할지 또 아니면 좀 스탑을 할지 금리 인상을 당분간 중단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었는데 제롬 파월 의장은 오늘 그 연방상원 은행위원회에서 0.25% 포인트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나타냈습니다. 최근의 경제 지표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금리 인상을 0.25% 포인트만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아예 안 하는 동결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고요. 오히려 금리 인상을 0.25%포인트보다 더 세게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것이다. 한 번에 0.25%포인트 이상 인상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시장의 기대와는 완전히 정반대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실 뭐 시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연준 의장의 발언이 조금 셀 것이다라는 거는 예상했죠. 뭐 어느 정도 예. 예상을 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그렇게 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준 게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렇게 뉴욕 증시가 이렇게 그냥 다 안 좋죠. 떨어진다. 예,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특히 기준금리가 당초 목표치가 5%에서 뭐 많이 보면 한 5.5% 사이 그 정도 예상했는데 어떤 그런 기준금리 목표 자체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만큼 금리 인상을 앞으로도 세게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연준은 물가 목표치 2%를 포기할 수 없다. 이 얘기를 또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물가 목표치 2% 이거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반드시 2%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그럼 멈출 수 없는 거다. 이제 이걸 분명히 한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2%로 되돌리기에 충분한 어떤 제한을 두기 위해서 지속적인 정책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 그러니까 아직도 2%와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지금 금리, 네. 인플레이션이. 네,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중단할 시기도 아니고 오히려 더 금리 인상을 세게 해야 된다. 이 대목에서 시장은 참 고집세구나. 참 생각이 정말 바뀌지 않는구나 하는 걸 느꼈고 그래서 좀 많이 좀 시장이 좀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또 기준 금리 목표에 대해서도 좀 강경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한 5% 많이 올리면 뭐 한 5.5 정도 생각을 했고 그 사이에서 보통 끝날 거다. 그러니까 지금 5%에 근접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0.25%포인트 올리거나 아니면 뭐 지금부터 동결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시장은 했는데 그러나 제롬 파월 의장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최근에 각종 경제 지표가 너무나 좋게 나오기 때문에 경제가 좀 위축이 돼야 좀 안심할 수 있는데 위축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경제를 망가뜨려야 된다는 거죠. 페드의 생각은 미국 경제가 망가져야 된다. 그래야 그 물가가 떨어지는데 너무 지금 미국 경제가 좋으니까 좀 불안하다. 안 되겠다. 이러다가 또 어느새 뭐 7%, 8%, 9%또 가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 최종 기준금리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대놓고 몇 %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당초 목표보다 더 세질 수 있다는 건 6%까지 기준금리가 6%까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뉴욕 증시가 일제히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강경한 발언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당분간 긴축 정책을 아주 강경하게 네. 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진단이 그렇죠. 되네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그러니까 연준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너무 좋다 보니까 이거 도대체 큰일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물가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경제가 안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준은 의도적으로 미국 경제를 망가뜨리려고 지난 1년여 동안 계속 세게 금리를 올렸잖아요. 미국 경제 좀 망가지라고. 근데 안 망가지는 거예요. 안 망가지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더군다나 지금 스프링 브레이크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사실상 종료됐고 날씨까지 지금 따뜻해지는 이제 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여행 떠나죠. 이제 그동안 못 간 여행 많이들 떠나죠. 뭐 레저 즐기죠. 외부 활동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여기서 정말 세게 제동을 안 걸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미국 경제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적극 나서겠다는 건데 오늘 그 은행위원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엘리자베스 워런 그 상원의원이 아주 세게 제롬 파월 의장을 야단쳤어요. 굉장히 세게 야단쳤는데 저도 그 장면을 좀 보고 들어왔는데 당신은 사람들 200만 명 이상을 지금 그 페드가 주장하는 대로라면 최소한 200만 명 이상이 실업자로 거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일자리를 뺏고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냐고 아주 대놓고 야단을 쳤고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 의장은 페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우리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것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아니 당신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일자리를 뺏는 거에 대해서 가책도 느끼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물가 잡을 수 있다는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 아주 야단을 쳤어요. 그 제롬 파월 의장도 거기에 대해서 아니 우리한테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다 이러면서 아주 반발하는 모습 보였는데 아무튼 참 지금 상황 미국 경제로 망가뜨려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는 연준과 엘리자베스 워런 의장은 도대체 당신이 그렇게 미국 경제 망가뜨리고 미국인들의 삶을 망가뜨려 가면서까지 해야지만이 좋은 거냐 하는 저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이런 그 야단치는 모습에 상당히 좀 공감을 많이 가는. 정치인들이야 당연하죠. 더더구나 민주당이야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의 모든 것이 좀 좋게 보여야 할 텐데 자꾸 이렇게 나쁘게 하겠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네. 아니 근데 진짜 수많은 사람이 실업자로 나왔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아니 물론 아니, 그건 그런데 나만 실업자 안 어쨌든 되면 남들은 다 실업자로 앉아도 된다는. 민주당으로서야 뭐 당연히 제로 아니 파월에게 민주당이 아니라 저는 민주당 반대할 아니에요. 수밖에 저는 없죠. 민주당 아니지만 민주당이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민주당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음 소식으로 가볼까요? 네. 그거는 자 이번에 조류 독감 소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 시작된 조류 독감이 지금 전국 50개 주 중에서 47개 주로 번졌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처분된 조류가 5,800만여 마리 이상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고요. 이러다 보니까 계란 가격이 1년 전보다 70%나 좀 오른 상태. 그리고 새들이 이렇게 병에 걸리다 보니까 새를 잡아먹는 곰, 뭐 밍크, 너구리, 여우 같은 포식자들도 조류독감에 감염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네, 미국에서 지금 조류독감이 워낙 많이 걸리니까 걱정인데 전문가들은 일단 괜찮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라 이제 조류에 이제 독감이 걸리는 거니까 사람은 괜찮은데 다만 이제 걱정하는 건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 정도 길게 갔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조류독감 바이러스도 인체에 어떤 좀 그 예전과는 다른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조류독감이 사람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잘못된 반응이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걱정을 하는 전문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네. 조류독감이 팬데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하는 전문가도 네, 있어요. 그렇겠죠. 예, 그렇죠.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닭들에게 다 퍼져갈 수 있다. 이런 걱정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이 혹시나 조류독감에 걸린 닭고기나 칠면조고기, 오리고기 이런 걸 먹었을 때 괜찮은지 네. 안 괜찮은지 그게 걱정이잖아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예. 궁금한 점인데 예. 일단 그 CDC나 FDA 쪽의 예. 그 기준을 보면 괜찮아요. 조류독감 괜찮아요? 걸린 닭고기 네. 먹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다만. 단서가 있는데
조리법에 맞게 미국에서 규정하는 조리법에 맞게 적절한 방법으로 요리된 경우에는 조류독감 걸린 닭고기 먹어도 문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금류를 오리나 닭이나 칠면조를 스시처럼 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생으로 회로 먹지는 먹지 않죠.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리를 해서 먹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CDC가 제시한 기준을 보면 165도 이상 가열된 가금류나 계란은 그 안에 있는 모든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다 사망을 한다고 그럽니다. 다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165도 이상 가열된 그런 그 요리를 하면 박테리아가 있었다 하더라도 바이러스가 있다 하더라도 다 죽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을 가해서 요리해서 먹으면 조류독감 걸린 닭고기도 안전하다고 그럽니다. 달걀도 완전히 익혀서 먹어야 되겠어요. 달걀도- 달걀 노른자를 달걀은 그렇죠. 네, 노른자를 안 익혀서 드시는 거 달걀은 즐기시는 생달걀도 분들도 드시는 분도 계시죠. 맞아요, 예, 맞아요. 달걀은 좀 조심해야 네. 돼요. 계란은 좀 조심할 또 필요가 완숙을 있는데. 완숙을 해서 반숙, 먹어라. 네, 반숙 좋아하시는 분, 저도 개인적으로 반숙을 네, 좋아하는데 그 계란은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사실 그렇잖아요. 예. 조류독감 걸린 이 닭고기다 그러면은 알게 되면 꺼름직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이죠. 예. 아무리 안전하다고 그래도 글쎄 말이에요. 굳이 조류독감 걸린 닭고기를 먹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예. 점에서 이게 과연 괜찮은 건지. 혹시 주의할 사항 뭐 이런 거 있어요? 예, 혹시나? 그래서 이 FDA나 CDC 등이 제시하는 기준을 보면 예. 이제 익혀서 먹으면 조류독감에 걸린 닭고기라도 뭐 칠면조고기라도 오리고기라도 안전하다고 하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지만 좀 주의해야 된다. 어떤 거냐면 그 닭고기나 오리고기나 칠면조고기 중에 익스파이레이션 데이트가 있잖아요. 네. 그런 그 유효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아까워하지 말고 버려라 그겁니다. 좀 넘겨도 고기니까 아까우니까 그냥 요리해 먹으면 괜찮겠지 않은데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전문가들 얘기는 유효 기간이 넘어간 경우에는 절대로 아까워하지 말고 버려라. 그리고 보통 고기는 냉동 상태에서 보관하잖아요. 그렇죠. 냉동. 근데 이제 그걸 먹기 위해서 냉장고에 옮겨 놓잖아요. 예. 냉동에 있다가 냉장고에 옮겨서 이틀 이상 지났으면 역시 과감하게 버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냉장고에 옮겨놔서 이틀 이상 지났으면 그건 역시 아까워하지 말고 버려라. 이게 전문가들 권고고요. 요리하고 나서 4일 이상 지났으면 역시 아까워하지 말고 버려라. 남은 4일 지나고도 남은 게 있으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버려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요리하면 열이 가해지고 여러 가지 양념이 들어가고 해서 좀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4일 이상 지났으면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다 버려라. 이게 전문가들의 권고입니다. 그리고 실온에서는 아까 냉장고는 이틀이었고요. 네. 실온이죠, 실온. 실온에서는 2시간 이상 놔둔 경우에는 실온에 그런 경우에도 역시 아까워하지 말고 버려라. 그러니까 닭고기를 요리하기 위해서 냉동실에 있던 걸 꺼내서 냉장고에 넣어놓을 수도 있지만 어떨 때 좀 마음이 급하면 실온에 넣을 때가 그렇죠. 있는데 글쎄요, 뭐 2시간 정도는 사실 큰 문제 아닐 것 같은데 전문가들 얘기는 그러니까 실온이라고 해도 지금처럼 좀 선선한 날씨는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좀 위험하다고 생각될 만큼 더운 날씨에서는 2시간 지났을 경우에는 버리는 게 좋다. 이게 전문가들의 권고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왜 이렇게 그 동네에 까마귀들이 많이 생겨서 말이죠. 네네네. 그 날아다니면서 그 마당에 와서 저 똥을 싸고 뭐 그러는 그 까마귀 떼들이 많은데 그것도 겁나요. 아니, 그러니까 은근히. 까마귀건 뭐건 뭐 비둘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절대 터치하시면 안 되고요. 예, 죽은 거라도 터치하면 안 돼. 살아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좀 뭐 똥이라고 하셨는데 뭐 똥이 됐건 뭐가 됐건 새들과 관계된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접촉하시면 안 글쎄 됩니다. 말이에요. 혹시라도 실수로 접촉이 되면 바로 집에 가서 깨끗이 닦고. 비누를 열심히 해서 닦아야셔야 될 거고요. 예, 그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아, 새들이 많아요. 접근하지 않도록 아. 올빼미 큰 거 앞에다 놓으면은 또 새들이 안 온다고 하죠. 산올빼미요? 아니요, 인형. 인형을 올빼미. 놓으면 안 옵니까? 네네. 그래요? 큰 올빼미 인형을 베란다에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새들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누가 알려주셨습니다. 까마귀 떼들이 많이 말도 못하게 근데 날아다녀요, 까마귀는 요즘. 새 중에도 가장 영리하기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비둘기와는 까마귀들은 또 다를 거예요. 그 정도 해봐야 하루 이틀은 몰라도 아마 허수아비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그것도 해놔요. 전혀 소용이 없다 그래요. 너무 영리해서 까마귀가 정말 영리하다 그래요. 그래서 네. 우리가 또 조심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지 조심해야 글쎄 않습니까? 말이에요. 되겠네요. 조심해야 네. 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